저 4명의 영장 전담 판사들은 조이대가 임명을 했기 때문에 조이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윤석열과 조이대가 본인들이 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급박함 속에서 자신들의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을 앉혀놓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이 법관과 검찰 출신들이 일으킨 내란을 사실은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후배들 내지는 그 인사권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정리를 하고 있으니 이게 정리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국무회의에서 정적수 채우라고 대통령을 잡아끌 정도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계엄 사건에서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기각을 한다?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판단이죠. 한덕수와 박성재 영장 기각까지 온 지금 상황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할 수도 없고 해도 실익이 없는 겁니다. 이미 시기를 다 놓쳐버린 겁니다. 조이대 라인들을 인적 청산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직위원에 대해서는 당장 즉각 탄핵이 필요합니다. 조이대에 대해서도 그 자리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법사위에서 될 일이 아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반드시 나서서 저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하나하나 핀셋으로 윤석열 사단 조이대 라인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일부터 저는 먼저 해야 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댓글창에도 글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어준이 우기는 희망님, 열받아서 한숨도 못 잤다. 미친 사법부. 바다의 향기님,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요.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 사법부가 조이대의 국회 출석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고 봅니다. 재판을 이런 감정으로 한다면 일단 사법부 치워버려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막 가보자고요. 어디. 녹수님, 이러다가 숙의 대가리, 딱가리, 점쟁이 전부 대가리 쳐들고 기어 나올 겁니다. 지금 특검도 나태, 사법부와의 전쟁입니다. 우리끼리 뭉치고 뭉쳐야 합니다. 잼프도 여차하면 탄핵하려고 할 겁니다.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는 바보 연구 땡치리처럼 다 뺏깁니다. 정신 차립시다. 박성재 영장이 기각됐다. 이게 그 전에 기각됐으면 뭐 이놈들 그렇겠다 싶지만 우리가 어제 그제 다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내란의 그날 밤 박성재가 어떻게 했는지. 윤석열이가 막 서둘러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박성재가 말렸어요. 왜? 지금 의결 정적수가 안 됐다. 이거 채우고 해야 모양새라도 갖춘다. 이렇게 가르친 놈이 바로 박성재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교정시설 확충하고 검사들 파견 챙기고 이런 식으로 내란에 중요 가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를 영장을 기각해요. 거기에다가 조이대 법원에 국회에 나와가지고 꿈뻑꿈뻑 하고 있는데 판사라고 지금 조이대 편들어주는 겁니까?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번에 영장 기각한 이 박종호 판사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갔는지 아십니까? 조이대가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정말 큰일 납니다. 보통 큰일 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한두 놈 뭐 이러니까 뭐 그러겠지 하고 있다가는요. 나중에 정말 발등을 찍고 후회할지 모릅니다. 직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재판하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 구속 취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6개월 다 차면은 풀어줍니다. 그때 새로 영장 청구해도 외환 관련해서 오늘 뭐 조사받으러 나왔다고 그러는데 안 되면 뭐 풀어줘야죠. 윤석열 또 다시 활개치고 돌아다닐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직위원회가 윤석열이 무죄 판결 내리지 말한 법 있습니까? 그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란 종식이고 뭐고 다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판인데 이걸 가만히 뭐 국회에서 소리만 떠들어대가지고 될 일입니까? 먼저 오늘 박성재가 어떻게 해서 영장 기각되게 됐는지 이것부터 한번 짚어보고 박성재 기각 딱 되니까 윤석열이 오늘 출석했어요. 이것도 무슨 속셈인지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런 인사 패스하고 네. 먼저 장유미 변호사님. 네. 박성재 영장 기각 말이 됩니까? 이게 법원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실 분들이 이제 더 생기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내란입니다. 본인은 이게 법리에 대해서도 약간 혐의에 대해서 다툴 취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 영장이 기각됐는데 그러면 박성재 전 장관이 어떤 논리를 내세웠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이 기본적으로 이 비상계엄 12월 3일의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내란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성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내가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때문에 여러 했던 그 특검에서 직권남용과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로 특정했던 혐의는 이 계엄 직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박선재 전 장관이 검찰에 전화했어요. 합수본에 검찰을 파견해라. 그리고 출입국관리본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출입국 차단하고 야근하라고 했었죠. 교정본부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이 수용시설과 관련한 점검, 그리고 삭제했던 문건이 드러나기도 했었어요. 3,600명의 수용에 대한 부분을 점검시키고 문건까지 만들었는데 삭제했었죠. 이게 포렌식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었어요.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이거 내란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관여하고 수행을 한 거 아니냐. 주요 임무 종사의 혐의가 있다. 그리고 의무 없는 일을 밑에 직원들한테 시켰기 때문에, 왜냐하면 불법 계엄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을 다퉜는데 기본적으로 전제 사실에 대해서 판사가 인정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지어 정확하게 법원이 판가름을 내려주지 못한다면 이런 식의 이 내란에 대해서 엄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역사에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인규 대표님, 지금 법조계에서 수원피플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번에 이 영장 기각한 박정호, 이 사람이 언제 왔냐면 윤석열이 내란 일으킨 다음에 지난 2월에 수원지법에서 근무하다가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로 3명이 우르르 왔는데, 이정재, 정재옥, 박정호, 이 세 사람을 수원피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수원피플이라고 부르는 저 3명뿐만 아니라 뭐 남세진 부장판사까지 포함해서 저 4명의 영장 전담 판사들은 조희대가 임명을 했기 때문에 조희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 그리고 남부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는 특히나 그 정권 차원에서 신경을 쓰는데 윤석열과 조희대가 본인들이 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급박함 속에서 자신들의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을 앉혀놓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 이 검찰과 법관, 이상민 판사 출신 아닙니까? 이 법관과 검찰 출신들이 일으킨 내란을 사실은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후배들, 내지는 그 인사권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정리를 하고 있으니 이게 정리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무엇보다 저는 지난번에 한덕수 영장 기각 때도 이거는 뭐 더 이상 이제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박성재 기각까지 나온 마당에는 총체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 구경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지금부터라도 모든 것을 점검해서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 내란을 종식을 시킬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부분에만 우리가 몰입을 해서 생각을 해도 좀 시간이 급박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굉장한 위기 상황이고 내란 종식이 엎어질 수도 있는 전 그런 상황까지 온 거 아니냐.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수원피플이라고 부릅니까? 수원지법에 이 자들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이었을 때부터 계속 불합리한 판결을 내렸던 자들이고요. 특히 박정호는요, 이정주 기자님, 김혜경 여사한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유죄 선고한 그자예요. 그렇죠. 과거에 이제 유독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혹한 그런 어떤 그 판결 내렸던 거기에 좀 연루가 돼 있는데, 이번 영장 기각이 사실 거기랑 연루를 안 시키려고 해도 좀 사람들이 의혹의 무게를 두는 이유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제 이게 타당성이 좀 부족하고 뭐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이제 기각 사유를 밝혔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판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그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 당시에 나치 부역자들, 나는 그냥 톱니바퀴처럼 기계처럼 했을 뿐입니다. 다 히틀러가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빠져나갔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후의 그런 역사를 봐도 대량 학살의 역사를 그 세계사적으로 고찰했을 때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를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박성재 정도면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국무회의에서 사실 저 정도 정적수 채우라고 대통령을 잡아끌 정도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일개 톱니바퀴다. 일반 형사사건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계엄 사건에서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기각을 한다?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판단이죠. 이 수원피플 판사 3명이 한꺼번에
같은 법원에서 일하다가 한꺼번에 영장 전담 판사로 왔어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이례적 아닙니까? 이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오죠. 왜냐하면 그동안 그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재명 당시 대표 그리고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불리한 판결이 나오고 3명의 이 수원지방법원에 있던 판사가 동시에 이렇게 중앙에 영장 전담. 왜냐하면 각급 법원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바로 직전에 같은 법원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언론 일각에서는 이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리한, 왜냐면 이제 성남 그 관할했던 경기도 관할하는 법원이 수원이었으니까. 그러면 이 연장선상에서 영장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영장이라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수사에 이 향배를 가르는 가장 초입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인사 배치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거예요. 아, 이런 의혹을 자초했다는 게 사법부에 상당히 좀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게 내란을 엄호한다, 내란을 정말 사실상 동조한다, 이렇게까지 보는 분들이 나오는 게 이런 맥락에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이례적인 거고, 그리고 나온 이후에도 이 해당 판사 같은 경우에 줄줄이 영장을 기각했었어요. 물론 이제 이우한 화백에 그림을 줬던 그 검사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는 했습니다만, 이른바 집사게이트와 관련한 일당들의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과연 맞느냐라는 물음표가 사법부가 더 한복판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이정주 기자님 말씀에 동의하고, 이게 악의 평범성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저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거든요. 내란 수괴입니다. 국가 반역자예요. 근데 국가 반역자가 국가 반역을 모의하던 시기에 임명한 대법원장이 조이됩니다. 그럼 내란 인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에서 그 이상한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내란 인사가 내란 일으키기 전에 임명한 내란 인사란 말입니다. 근데 그 내란 인사가 윤석열의 내란 이후에 임명한 판사들이 저 지금 수원 피플인 사람들인 거죠. 그럼 이거는 조희대가 임명을 했다. 이 독수독과처럼 뿌리가 썩어 있으면 열매가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굴 임명했겠습니까? 아니, 상식 아닙니까? 윤석열과 조희대, 조희대와 수원피플. 그냥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특검도 지금 뭐 검사들 반발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고, 뭐 특검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사법부가 마지막에 꼴대 라인을 지키고 있으니까 여기서 다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심각한 상황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돌파가 안 되니까 국민들은 너무나도 위협을 느끼고 다시 한번 이건 응원봉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까지 지금 수준으로 걱정이 지금 가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본질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검 100번 하면 뭐합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각해버리고 나중에 판결 어떻게 할지 누가 합니까? 이거 조희대가 인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검도요, 제가 처음에도 우리 정어리 TV 와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특검에서 윤석열을 구속시켰다고 우리가 박수 쳐줄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특검은 특별검사기 때문에 검찰 라인, 박성재 심우정, 여기까지 수사가 들어가야 우리는 박수를 칠 수 있고, 또 하나는 검찰당, 저 국민의힘, 저 내란 동조 세력, 저기 인사들까지 구속을 시켜야 우리가 그때 가서야 좀 박수를 쳐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박성재부터 내지는 한덕수, 김앤장 출신 한덕수부터 제동이 걸리는 이 모습은 정말 이거 특검 수사도 이제는 국민들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오는 거 아니냐, 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글을 올리면서 분노를 하고 있는데, 김용민 의원, 재판 중계로 전 국민이 박성재의 범행을 지켜봤는데 법원만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 어겐, 사법개혁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아예 작심한 결정입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황당합니다. 다 압니다. 박성재는 적극적인 내란 공모자입니다. CCTV로 드러난 국무회의 직후 법무부 검찰국의 계엄사 검사 파견을 지시했고, 출입국 본부에는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켰습니다. 교정본부에는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며 각종 지휘 라인을 직접 챙겼던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내란적 폭력의 실행 라인에 있던 핵심 인사였습니다. 심지어 3,60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고 검토했던 문건은 삭제까지 했습니다. 명백한 증거인멸 정황입니다. 그런데도 소명조차 부족하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요, 저는 법원이
국민한테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다 봤지 않습니까? 그 CCTV 영상을. 그러면 지금 이번에 영장 기각한 그 판사는 눈도 없고 귀도 없습니까? 이놈만 그렇습니까? 지금 다른 놈도 그러지 않습니까? 눈도 없고 귀도 없는 판사가 이 사법부를 하고 있으면 그 사법부 어떻게 우리 국민이 신뢰합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박성재 영장 기각되고 안 되고 이거 하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요, 이거 빨리 직위원 조의대 특검 만들고 전담 재판부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이거 직위원 조의대가 더 이상 장난 못 치게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앵커님 말씀에 100%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 내란 특별재판부를 아마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 제가 올해 3월 달 때부터 그 직위원이 장난칠 때부터 내란 특별재판부를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박찬대 후보가 민주당 경선 나오면서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다. 제가 두 손 두 발 들고 환영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10월 달에 한덕수와 박성재 영장 기각까지 온 지금 상황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할 수도 없고 해도 실익이 없는 겁니다. 이미 시기를 다 놓쳐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또 민주당에서 사법개혁을 던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도가 잘못한 겁니까? 조이대나 윤석열 이 내란 인사들이 지금 잘못된 재판하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이거 지금 사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유를 하자면 전두환 때 하나회 척결, 그때 하나회 척결했지 누가 뭐 군개혁 이런 거 들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조이대 라인들을 인적 청산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사법개혁 매우 공허한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불이 났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요. 직위원에 대해서는 당장 즉각 탄핵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직위원의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 및 룸살롱과 지금 영장 법원에서 영장을 맡고 있고 본인이 핸드폰을 바꾼 이것만 가지고도 직위원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당장 직위원 탄핵을 먼저 해야 되고요. 조이대에 대해서도 그 자리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법사위에서 될 일이 아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반드시 나서서 저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도개혁으로 물타기 할 게 아니라 하나하나 핀셋으로 윤석열 사단 조이대 라인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일부터 저는 먼저 해야 된다. 저 우선순위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정주 기자? 오늘 이제 어제하고 어제 새벽하고 이제 오늘 새벽하고 오늘 이제 아침에 일어난 사안이잖아요. 사람들이 일단 관측이 틀린 거에 대한 다들 당황함. 지금 이 사태 자체에서 너무 놀랍고 당황을 지금 금할 수가 없어서 사실 가닥을 못 잡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박성재 정도는 왜냐면 영장 실질심사 하기 전날 바로 CCTV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법에서 판단할지언정 내란이나 계엄 같은 경우도 장면을 봤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서 이 정도는 영장이 다 나올 거라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박성재나 한덕수나 지금 이 계엄과 내란에 동조한 세력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의 CCTV, 저거 검찰이 확보한 거 아닙니다. 저 국수본에서 확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발빠르게 당시에 이제 계엄과 불법계엄과 내란이 진행되고 있었죠. 나름대로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나름 명운을 건 수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걸 발빠르게 확보했는데 대통령실 쪽에 지금 계엄 내란 세력 쪽에서는 저 CCTV를 확보 못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못했을 거라 생각하니까 헌재에서 거짓말하고 특검 나와서 거짓말한 겁니다. 한덕수 뻔뻔하게 자기는 계엄 믿고 본 적도 없다. 집에 왔더니 호주머니 뒷주머니에 있더라. 이런 식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기 가서 뭐 계엄을 막으려고 했다. 막으려고 국무회의를 모았다. 막기는 못 막습니까? 저 영상 보면 나오잖아요. 숫자 세고 있고 4명 아직 정적수 부족하니까 4명밖에 안 되니까 더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독려하고 전화하고 송미래 장관한테 전화해서 빨리 안 오냐 독촉하고 박 전 장관 저기서 똑같이 동조하거든요. 저런 영상이 없었으면 이 사람들 끝까지 오리발 내밀었을 거예요. 근데 영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각됐다. 이건 이제 법원의 문제예요, 사실은. 지금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이러다가는 다 망가지게 생겼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길 겁니다. 제가 경고합니다.
지금 우리부터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일단 조희대 직위원 탄핵하고 특검 발족하고 특검법 만들어야죠. 전담 재판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내란을 종식시키지 않고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박성재가 다 기각되니까 그걸 기다렸을까요? 오늘 윤석열이가 느닷없이 특검에 출석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콧배기도 안 베던 놈이. 알고 봤더니 구인영장을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더라고요, 장미 변호사님.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험한 꼴을 여러 차례 보여줬는데 더는 그러기가 어렵고 체포영장은 당연히 발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수사를 받을 때 아무리 구속수감 되더라도 나오지 않으면 법원 단계에서는 구인영장 발부해가지고 재판정에 세워야 되는 거고요. 수사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 수사기관은 이게 도망간 사람이랑 똑같이 취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제로 끌어낼 수 있는 물리력을 확보할 수 있는 허가증이 체포영장인 거예요. 법원은 그걸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체포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직위원 재판부는 구인영장 발부하지도 않았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안 받아도 된다. 그럼 내란 세력이 이렇게 활약하는 게 그게 대한민국 정의에 부합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말 정도로 가르면 되는 거고요. 박성재 장관도 어떻게 증거인멸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이 안가회동에 있을 때도 암약하고 제2, 제3의 계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까지 확보됐는데 이게 왜 법리적으로 다툼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통상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하니까 법원 입장에선 그런가 보네. 법무부 장관이 원래 밑에 교도본부 그리고 출입국관리소 검찰 밑에 두고 있으니까 업무 전환을 할 수 있네. 아니요. 그렇게 판단하는 게 대단히 이상한 거예요. 법리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왜 이렇게 신뢰를 저버리는 방향으로만 계속해서 가속도를 내서 가는지 좀 의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사법부가 완전히 지금 탈선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탈선을 바로 잡는 걸 해야 됩니다. 물론 잘못됐다고도 지적은 했고 고쳐라 자정기간의 시간을 지금 많이 줬죠. 근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할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삼권 분립에 의해서 국회가 바로 잡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바로 잡는 방법도 사실은 저는 직위원과 조희대는 좀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둘이 직급도 다르고 하고 있는 역할도 다릅니다. 조희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위험 신호가 내년에 법관 정기 인사, 그러니까 내년에 인사를 조희대가 하기 때문에 내년 2월 정도까지만 처리하면 되니까 시간은 좀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여론도 더 모아야 되고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문제는 상당히 좀 무겁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건데 직위원은요, 일개 판사일 뿐만 아니라 가장 부도덕하고 가장 위법한 일을 했다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구속취소 인원결정 대표적이고요. 룸살롱 맞고요. 그러면 직위원에 대해 가지고는요, 오늘이라도 탄핵을 결심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안 하거든요. 그 탄핵을 하면 직위원의 직무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손을 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위원의 의사와 상관없습니다. 국회가 의결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각에서 그런 거 걱정하세요. 그럼 직위원이 재판 손 띄면 조희대가 그 재판 진행 안 시키고 오히려 더 윤석열 도와주는 거 아니냐. 만약에 직위원 자리를 조희대가 안 채우면 그건 조희대가 자기 탄핵 사유 하나 더 쌓는 거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저는 직위원 탄핵을 안 하려면 안 할 이유를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저는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에 대해서도 전 국민들이 이제 인내심의 한계가 온다. 직위원에 대해서 말로만 떠들고 잘못했다 협박하고 이거 가지고 안 되고요.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조치, 직무를 배제하는 직무정지시키는 저는 탄핵소추 의결을 전 당장 해야 된다. 이러지 않으면은 저는 이 사법에 대한 이 정말 내란을 정리하지 못하는 이 지경을요, 전 나중에 역사적인 책임 이거 감당 못한다고 봅니다. 직위원부터 일단 탄핵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당장 해야 됩니다. 당장 해야죠. 당장 해야죠.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큰일 납니다. 근데 오늘 윤석열이 출석했다고 하는데 사복 입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수갑은 채웠을까요? 그렇죠. 수갑은 채웠을 겁니다. 수갑 채우죠. 수갑은 채우죠. 이 출석하는 것은 영상이 없나요? 보통 이제 지금 구속된 상태라서 지금은 이제 지하 그 통로로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이전에는 이제 불구속 상태였으니까.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머리를 지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보면. 왜냐하면 그 전에는 계속 그 속옷 저항하고 이런 식으로 저항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마지막 퍼즐로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최소 디폴트가 무기징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오늘은 아마 이런 수를 썼을 수도 있다는 이제 의혹도 있더라고요. 박성재 전 장관이 기각됐잖아요. 이 기각되고 나서 만약에 여기서 거부하면 윤석열에게 또 초점이 가거든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박성재가 저렇게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로 기각됐지만 나는 그래서 법 취지를 존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것도 법에 따라서 나가는 것처럼 박성재의 기각도 법에 따라서 합당한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달라. 이런 식의 지금 부안해동 시그널을 좀 주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신인규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수형님 TV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법을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담당 재판관을 탄핵시키면 탄핵 결과 나올 때까지 그 재판이 스탑돼서 구속 6개월 넘으면 풀어줘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엇이 맞는지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두 가지를 좀 섞어서 이해를 하신 건데 예. 직위원에 대한 탄핵은 직위원의 직무가 정지되는 거고 그 재판부는 그 재판에 계속 돌아가는 대해서는 거죠. 이제 별도의 인사 조치를 통해서 이어가는 거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재판의 구속기간 6개월 이게 지금 도가가 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특검에서 추가 기소를 통해서 아마 영장을 더 발부받을 거기 때문에 윤석열이 지금 바깥으로 나오느냐 이 부분도 지금 많이들 걱정이시겠습니다만 그 부분보다는 지금은 직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다. 이거랑 윤석열 나오는 거랑은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내란 특검이 박성재 구속영장 다시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장미 변호사님, 네, 이건 해야 한덕수 때는 영장 다시 재청구 안 했어요. 그랬죠. 근데 박성재는 지금 국민들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재청구 해야죠. 이거 재청구 반드시 해야 되고요. 한덕수 전 총리도 했었어야 마땅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왜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선행 판결이 있잖아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랑 대단히 중첩된단 말이에요. 혐의 내용이.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 그러니까 가장 우두머리로 윤석열이 있고 그 뒤에 2인자로 한덕수가 있고 밑에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그 문건을 검토하고 그 혐의로 간 겁니다. 그럼 박성재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건을 같이 검토하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CCTV에 그 명징한 화면이 나와 있고 같이 거기에 가담하고 실제로 수정 역할을 한 거예요. 법무부에, 검찰에, 교도행정부에, 출입국관리소에 전화를 하면서 내란에 완전히 마침표를 찍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실패해서 그렇지 국민한테 총꼬리를 들이댄 범죄예요. 그런데 이게 범죄라는 사실부터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통상적인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인 부분도 한번 법적으로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이게 상식입니까? 이게 역사의식이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모습일 수 있는 건지 좀 반문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재청구하면은 이번에도 혹시 박정호가 영장 보게 됩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한테 가죠. 지금 4명이 있는데 예. 박정호를 뺀 예. 나머지 3명 중에 1명이 그건 그렇죠. 확실히 정해집니까? 그런데 그 수원 피플 그 새 놈들이 또 같은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박성재 처리하고 하는 문제도 이게 근본이 해결이 안 되면요. 어차피 리스크가 계속 있는 겁니다. 뭐 박성재만 있습니까? 그 다음에 김주현이 잡아낼 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확실한 방법은 주유소 습격 사건처럼 해야 됩니다. 한 놈만 패야 되는 거예요. 이 전선을 넓히니까 다 안 되잖아요. 아니 한 메뉴만 제대로 파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판사들도 겁은 좀 먹죠. 근데 지금 아무 조치도 안 되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박성재 재청구하면 그날도 우리 밤에 새벽까지 또 잠 못 잡니다. 국민들은. 그 다음날 또 열받을 수 있어요. 우병우도 전에 한 3번 정도 영장 청구를 했었거든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장 재청도 당연히 하고 할 것들은 하는 건데 본질적인 조치는 법관이 직무상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요. 국회는 탄핵을 의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오늘부터 그러면 매일 아침에 박정호 이름을 한 10번씩 부르고 시작할까요? 그러니까 박정호만 저는 문제라고 보지 않고요. 그런 악의 평범성이 상당히 저는 편만하게 지금 펼쳐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권한을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 의지를 물어볼 게 아닙니다. 의사를 지금.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완전히 짜고 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조의대가 저런 식으로 해서 재판 막 이게요. 뭐 사법부 독립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조의대가 지금 완전히 내란 재판을 개판을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조의대가 희대의 재판을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법부 이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은근히 그 깽판을 국힘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국힘이요.
원래 국정감사는 야당판입니다. 왜? 1년 동안 물론 이 정부가 출범한 지는 넉 달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현 정부니까 현 정부를 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정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걸 들여다보는 거니까 국정감사는 야당 잔치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상임위에서 깽판을 치는 게 바로 국힘당 아닙니까? 심지어 이것저것 해도 지금 깽판이 안 되니까 이제는 막 욕으로 이런저런 막 지랄하네 뭐 한심한 새끼 완전 욕설로 그냥 개판을 만들어 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국회에서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지금까지 물론 충돌이야 많이 봤지요. 그런데 이렇게 참 유치찬란하게 싸우는 건 나 살다 처음 봅니다. 이게 어떤 의도가 있겠습니까? 저는 크게 봐서는 우리 다 죽자. 어차피 우리는 죽는데 너네들도 다 죽자. 이렇게 하는 그 뜻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해서든지 관심을 이쪽으로 돌려서 윤석열 쪽에 관심을 좀 못 가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계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